안녕하세요. 파이코인을 사랑하고 미래의 웹3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개척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인 뎁스 거래소, 일명 파이덱스의 가스비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용어도 어렵고 숫자도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마치 옆집에 사는 친한 전문가 형이나 누나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파이코인의 새로운 경제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블록체인의 연료 가스비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비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맞습니다. 바로 기름이나 전기가 필요하죠.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파이코인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거래소에서 다른 토큰으로 바꾸는 모든 행동은 일종의 이동과 같습니다. 이때 네트워크라는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 지불하는 연료비가 바로 가스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도시에서 어떤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에 가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서류를 대신 처리해주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이들을 검증자나 노드 운영자라고 부릅니다. 공무원들이 여러분의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해주려면 그들도 에너지를 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아주 소량의 수수료를 내는데 이게 바로 가스비의 본질입니다. 가스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공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가스비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파이 네트워크를 유지해주는 노드 운영자들에게 수고비를 줌으로써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스팸 방지입니다. 만약 가스비가 아예 공짜라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가짜 거래를 수억 통씩 보내서 네트워크 도로를 꽉 막히게 할 수도 있겠죠? 가스비는 이런 무분별한 장난을 막아주는 입장권 같은 역할도 한답니다. 가스비는 보통 가스 한도와 가스 가격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택시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스 한도는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최대로 쓸 용의가 있는 연료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거라면 연료가 조금만 들어도 되겠지만 옆 도시까지 가려면 훨씬 많은 연료가 필요하겠죠? 단순한 전송은 짧은 거리, 거래소 이용은 긴 거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스비를 정하는 다른 요소인 가스 가격은 연료 한 방울당 가격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기름값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한가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전체 가스비는 내가 처리하려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가와 그때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혼잡한가를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보낼 때 보면 항상 0.01파이가 수수료로 나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숫자는 파이 코어 팀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 처음부터 정해놓은 약속입니다. 왜 하필 0.01파이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스팸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장벽을 쳐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0.01파이라는 수수료가 앞으로 계속 고정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파이 네트워크의 설립자인 니콜라스 박사는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고 안정화되면 이 수수료를 0.001파이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껌 한 통을 사거나 아주 적은 돈을 보낼 때도 부담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가끔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GCV, 즉 글로벌 합의 가치가 현실화되어 1파이당 수억 원에 달한다면
0.01파이 수수료도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파이코인의 실제 가치가 아주 높게 형성된다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수수료를 조절해서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쪼개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소수점 아래로 42자리까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아무리 가치가 높아져도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파이덱스, 즉 뎁스 거래소에서는 가스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살펴볼게요. 뎁스 거래소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거래소와는 조금 달라요. 중앙거래소는 거래소라는 회사가 모든 걸 관리하지만 뎁스 거래소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거래를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뎁스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꿀 때는 보통 2번의 결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인 단계예요. 내 금고에 있는 파이코인을 뎁스 거래소라는 로봇이 가져가서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허락해주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실제 스왑, 즉 바꾸는 단계입니다. 로봇이 실제로 코인을 교환해주는 작업에 대한 수수료죠. 이걸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 환전 기계에 가서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계 앞에 서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기계가 내 통장에 접근하게 하는 과정이 승인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실제로 지폐를 세어서 바꿔주는 과정이 스왑인 셈이죠. 블록체인에서는 이 모든 단계가 하나의 장부 기록이기 때문에 각각 소량의 가스비가 발생한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뎁스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한 번, 실제 교환 등의 작업을 할 때 한 번, 이렇게 총 2번 가스비가 나갑니다. 단순히 코인을 친구에게 보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뎁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건 훨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스 한도도 일반 전송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뎁스 거래소를 쓰면서 가스비를 너무 아끼려고 설정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이미 쓴 기름값은 환불되지 않죠. 거래가 실패하고 설정된 가스비만 지불됩니다. 따라서 뎁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네트워크가 추천해주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파이덱스를 이용하다가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부족한 가스비라는 경고창이 뜰 때일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지갑에 거래를 처리할 파이코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모든 파이코인을 락업해 두었거나 다른 곳으로 다 보내버려서 가용 잔액이 0.01파이보다 적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항상 지갑에 비상금처럼 1에서 2파이 정도는 여유 있게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치 지갑에 버스비 정도는 항상 넣어두는 것과 같아요. 만약 정말 코인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 상태가 되었다면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지인에게 아주 소량의 파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가 너무 안 될 때 가스비를 수동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 가격을 높이면 택시 기사님께 팁을 얹어주는 격이라 거래가 빨리 처리되지만 실수로 가스 한도를 낮춰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이 떨어져 거래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라면 지갑의 기본 설정을 믿고 진행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파이덱스가 가능한 이유는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결제망을 넘어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파이의 스마트 계약은 러스터라는 아주 튼튼한 언어로 만들어지고 웹어셈블리라는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덱스에서 거래할 때 해킹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파이코어 팀은 이 강력한 기술을 바탕으로 단순히 코인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파이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파이로 디지털 예술품인 NFT를 거래하는 등 아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비는 이 거대한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아주 작은 에너지가 되는 셈이죠. 파이 네트워크의 가스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기 위해 다른 블록체인 구경을 잠깐 해볼까요?
가장 유명한 이더리움은 정말 좋은 곳이지만 길이 너무 자주 막힙니다. 사람이 몰릴 때는 커피 한 잔 값에 코인을 보내는데 수십 달러의 가스비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반면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곳은 가스비가 아주 쌉니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 누구나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아주 소액의 수수료만 내고도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파이의 목표거든요. 파이덱스는 이런 저렴한 가스비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개척자들이 모이는 거대한 경제 광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야 할 소식들을 전해드릴게요. 2026년은 파이 네트워크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5월에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행사인 마이애미 컨센서스에서 공동 창립자인 챈디아오판 박사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니콜라스 박사 또한 별도의 스피킹 세션이나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될 거예요. 또한 V23 업그레이드라는 아주 큰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구식도로를 초연대식 고속도로로 바꾸는 작업과 같아요. 이 공사가 끝나면 스마트 계약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파이덱스의 성능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가스비 체계도 더 합리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더 편하게 코인을 쓸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파이코어 팀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실제 사용처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코인이라도 쓸 곳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가스비는 이런 실사용 앱들이 돌아가게 하는 혈액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파이덱스를 이용하고 앱을 쓰는 모든 행동이 파이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과정이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파이덱스의 가스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가스비는 아까운 지출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파이 도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소중한 세금이자 에너지입니다. 항상 지갑에 소량의 파이를 남겨두는 것 잊지 마시고 새로운 업그레이드 소식이 들릴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슬리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먼저 슬리피지를 이해한 뒤 손쉽게 슬리피지를 예방하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스비와 슬리피지, 이 두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파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코인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세상을 더 편리하게 바꿀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 우리 모두 파이와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드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파이오니어 분들의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